결국은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특검 전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추미애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돼. 이것을 헌법재판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딸들 중심으로 당원을 운영하겠다. 이것을 하면서 또 하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뭐냐? 추미애 국회의장 못했으니까 법사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이 이재명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딸들도 그걸 욕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법사위원장. 자, 우선 법사위원장은 보통 한 3선 정도가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법사위원장이 17개 상임위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4선 정도나 하기는 하죠. 근데 추미애는 이번에 22대 국회 들어가면 6선입니다. 6선.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죠. 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런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으로 한다. 자, 법사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원래 간행적으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죠. 왜 그러냐면 법사위원장이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법사위원회에 일단 와야 됩니다. 그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심사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법 조항 같은 데 맞는지를 심사를 해서 오케이, 통과시켜야지 이게 본회의에 상정되든지 하죠. 근데 거기서 막아버리면은 그게 안 되니까 국회의장을 갖는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안 갖는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는데 민주당이 지난번 21대 전반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 그거 필요 없다. 그런 간행 같은 거 필요 없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간행인데 필요 없다. 가져가겠다. 해서 법사위원장에 지금 국회의장은 그 전에 추미애를 밀었고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하고 박주민 이 두 사람이 겨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을 밀어내고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으로 간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2년씩 하기 때문에 2년 후에 22대 국회 후반기 때는 또 추미애가 국회의장에 다시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노리는 건지 어쨌든 법사위원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개딸 달래기 차원입니다. 지금 친명계 중재인 의원도 뉴데일리가 그 기사를 지금 가장 먼저 실었고 다른 언론사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뉴데일리는 의장에 낙선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로 해서 개딸 정치의 끝은 어딘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델리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뉴델리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명계 중진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이 육선 의원이고 판사 출신이기에 법사위원장으로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국회의장과 달리 법사위원장은 별도 투표 없이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으로 상임위원장 배치가 가능하기에 당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친명의 중진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진짜 실제로 법사위원장이 되고 이재명이 지금 추진하는 대로 이재명과 조국이 자기들의 보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결국은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특검 전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탄핵 전국이 돼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돼서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는 헌재로 가죠. 헌법재판소로 갈 때 국회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탄핵 소추위원이 됩니다. 탄핵 소추위원. 탄핵 소추위원이 뭐냐면은 어떤 일반 사건에서 검사 같은 역할을 하죠. 검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 국회를 대표해서 검사 역할을 해서 이 사람 탄핵해야 돼. 그러니까는 만약에 추미애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돼. 이것을 헌법재판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그것이 이제 대응을 하죠.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었습니다. 같은 당이었는데
권성동은 나중에 그 바른정당으로 갔죠. 유승민과 이렇게 같이. 그런데 권성동은 MB계였죠. 친박계, 친이계 나눠져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관계가 안 좋았는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이 탄핵이 되니까는 탄핵 소추위원이 됐습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법사위원장이니까 자동적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되는 겁니다. 이 탄핵소추위원이 하는 역할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변론한다는 건 정당성을 설명한다는 거죠. 재판부는 헌재입니다. 탄핵 사유를 입증할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 탄핵에 필요한 정인 신문을 요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직접 본인이 가서 헌재에 가서 이 소추위원이 헌재에 가서 이 대통령 탄핵해야 돼. 이걸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대리인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이 의결이 됐었죠. 그때는 탄핵 소추위원이 김기춘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권성동도 같은 당 소속이었었지만 법사위원장이어서 탄핵소추위원을 맡아서 그때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최후 진술이냐? 검사 입장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는 역할이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성동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 실세에게 넘겼다. 최순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면해달라. 이 권성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다들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겠지만 박근혜 파면 그 결정이 나왔죠. 헌재에서. 자, 추미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재명의 개딸들을 달래기 위해서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이 앉혔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당연히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의 뜻대로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법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은 추미애가 권성동이 박근혜에게 했던 그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죠.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추미애의 그 스타일로 캐릭터를 이런 것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그 전쟁을 벌였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려고 하니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 모든 걸 동원을 해서 윤석열의 손발을 묶으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좌파 진영에서는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졌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개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악연이 있는데 나중에 또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되면은 되고 만에 하나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되면은 검사 역할을 하는 추미애가 그런 상황들이 아찔한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이 방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국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검 정국 그다음에 이제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생겨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개딸들을 달래기 위해서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으로 앉히면은 그런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 막아야 되는 거죠. 막을 책임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탄생할 지도부에 있습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와 투톱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도부 어떤 지도부가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런 아찔한 상황이 갈지 안 갈지도 좌우가 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것이죠.